어느 날 문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더는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한때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을 해도 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려고 해도 상대의 눈동자에는 나의 말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아무리 길게 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감정을 실어서 전해도 상대는 다른 것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진심이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바람 앞에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한 번 더 대화를 나눠보자. 솔직하게 내 진심을 전해보자. 상대의 마음을 더 열심히 헤아려 보자. 우리는 모두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대화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과 설명이 있으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이미 기울어 있을 때는 말을 더 할수록 마음만 더 지쳐갑니다. 대화할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설명할수록 오해는 더해집니다. 우리가 쏟아낸 노력이 많을수록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나 비난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정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 의도는 좋았다. 상대가 오해했다. 이런 변명들을 정성스럽게 꾸며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애씁니다. 마치 그 사람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나를 이렇게 대해주면 좋겠어.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지만 감정을 실은 이런 말들은 상대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상대는 그것을 변명으로 듣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부정당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도 방어합니다. 상대도 정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결코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각자의 진지에서 벌이는 전쟁이 됩니다. 말은 자주 오해를 만듭니다. 노력한 설명은 또 다른 오해를 부릅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우리의 진심은 역으로 상대의 반감만 깊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상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관계가 이미 기울어 있다면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끝나가는 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보통 상대를 탓합니다. 상대가 달라졌다. 상대가 나를 모른다. 상대가 변했다. 하지만 어쩌면 더 깊은 진실은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이 그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순서를 놓칩니다. 관계의 끝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실망의 축적이고 깊은 상처들의 충격입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상처받고 몇 번이나 무시당하고 몇 번이나 혼자라고 느꼈을 때 무언가가 우리 마음속에서 천천히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조용한 시작입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덜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연락에 덜 반갑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는 상대를 다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것을 변명으로만 듣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정말로 끝나가는 신호입니다. 상대가 뭐라고 하든 상대가 뭘 하든 더 이상 내 마음이 닿지 않는 상태. 이 지점에 도달하면 아무리 많은 말도 아무리 진심 어린 노력도 관계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은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더 이상 말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무언가 부정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피하는 것, 회피하는 것, 비겁한 것. 하지만 침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침묵 속에는 실은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침묵 속에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겠다는 것, 상대가 변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다는 것, 상대의 사랑이 나에게 닿을 거라고 믿지 않겠다는 것. 이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침묵 속에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의 무관심에 상처받고, 상대의 말에 상처받고, 상대의 침묵에 상처받는 것을 멈추겠다는 것.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는 나는 나를 지키겠다는 조용한 선언이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내 감정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않겠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내 생을 소모시키지 않겠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침묵은 사실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격렬한 싸움으로 관계를 끝냅니다. 누군가는 명확한 말로 관계를 끝냅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관계를 끝냅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상대에게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방식은 그 사람의 세계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달이 밀물을 밀어내고 조용히 빠져나가듯이, 마치 계절이 바뀌면서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옛 상처가 아물듯이 연락을 줄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전화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습니다. 만남의 요청에 바쁘다는 변명 대신 솔직하게 마음이 안 난다고 느껴집니다. 마음을 덜어냅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더 이상 내 마음에 깊이 닿지 않습니다. 상대가 상처를 줘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밤샘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게서 멀어져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울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내 진심을 이해시키려는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관계의 경계를 벗어납니다. 이 퇴장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누구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삶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다른 곳에 내 에너지를 쏟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내 자신의 성장에 몰두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퇴장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진정한 관계는 영원하다. 진정한 친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어떤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사실 매우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유한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것이 존경과 감사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견고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망과 실망으로 바뀌면 그 관계도 조용히 다치게 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신뢰와 공감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깊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과 배신으로 바뀌면 그 관계도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로맨틱한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열정과 설렘으로 가득 찼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존중과 배려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무관심과 냉담으로 변한다면 그 관계의 끝은 예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 슬픈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무감으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체념으로 관계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관계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의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조용히 닫히고 존중이 사라지면 마음도 조용히 등을 돌린다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솔직한 진실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말하라고 강요합니다.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가야 한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계속 설명하고 계속 상처받고 계속 지쳐갑니다. 침묵으로 끝내는 손절은 도망침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품위 있는 마무리입니다. 내 감정이 소란을 멈추고 내 삶의 흐름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지쳐갑니다. 더 상처받습니다. 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침묵을 지킬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에너지는 지켜집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무너졌던 우리의 내면을 말 한마디 없이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침묵의 진정한 힘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깊이에서 나온 용기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당당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떠나간 사람은 어디선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은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떠나간 이유는 상대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함이었구나.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대한다면 그 가벼움을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소홀히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정으로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용히 떠날 이유가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 관계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그 관계 때문에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해도 됩니다. 더 이상 그 관계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해도 됩니다. 내가 지쳤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는 끝날 때 품격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상대를 탓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상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품격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아서고 조용히 걸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지키며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만 연결되는 길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가장 현명한 인생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어느 정도의 나이에 이르렀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와의 모든 만남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람과의 헤어짐은 사실 축복이라는 것을,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선택하세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그 조용한 결단이 결국 당신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보통 많은 말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종료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그 침묵이 당신의 존엄성을 지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으로 떠나간다면 언젠가 당신은 이렇게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가 남긴 침묵이 가장 크고 명확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그것이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지혜 중 하나입니다.